요즘 말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일명 민식이법 시행되면서부터 이 보험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 보험, 내 보험은 괜찮은지, 뭘 더 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맞아요. 요새 뭐 은행권이고 금융권이고요. 정말 우리가 막막해요. 네.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제는 뭐 목돈 재볼 기회도 점점 줄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보험이 정말 든든한, 나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보험, 이게 진짜 맞는지 난 그것도 진짜 의문이래요. 네. 그렇죠. 뭐 저도 일단 보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매달 지금 따박따박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제 수입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손해보는 건 아닌지 이런 게 걱정투성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다들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부부의 세계 아닙니다. 보험의 세계를 좋다. 속속들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금융 컨설턴트를 모셨습니다. 엉클조 아카데미 조경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보험 꼭 필요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네. 당근 필요합니다. 당근 필요합니다. 당근. 만약에 예. 자동차 보험, 국민 건강보험 없는 대한민국 생각해 보셨나요? 아, 그러네요. 진짜 없으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의 시대를 전염병 시대라고 하는데 이럴 때 보험은 어떻게 들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네, 기존 전염병 대부분이 보험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성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 전염병 시대라서 특별히 뭐 이렇게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네. 오히려 뭐 그렇게 애써가지고 보험금 받는 것보다 방역에 애써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안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아, 예. 실손보험으로 입원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번에 1군 전염병으로 네. 그렇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망하신다고 하더라도 재보상금으로 적지 않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험 때문에 뭐 전염병 시대라 해서 특별하게 걱정하거나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원장님요, 우리는요, 이 보험사에서 앓고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알짜배기 정보, 왜 이런 거 있지 않소? 그러니 우린 진짜 이런 게 궁금하고요. 맞아요. 정말 이 보험사가 앓고 주지 않는 어떤 보험의 세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앓고 줘요. 아, 이렇게 특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네, 보험사에 제가 근무해 보기도 했는데 보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만약의 경우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는 보장 쪽이거나 또는 한 10년, 20년 이후에 자금을 마련하는 장기의 목적 자금. 이 두 가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빨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흘러나가는 걸 막으셔야 될 정도로 네. 안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계에서 일한 사람들이 대부분 볼 때 가입할 때 뭐 유지하면서 약관 대출 받을 때 보험금 지급받을 때 만기 예약 이런 경우마다 다 있긴 한데 네. 이 두 가지 원칙 내가 보상이 잘 되는 건가? 또 하나는 10년, 20년 후에 뭐 은퇴 자금이라든가 30대 부부가 아이 교육 자금으로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 용도로는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근데 이게 돈 나갈 때가 진짜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네. 가뜩이나 이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은 그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보험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네. 이게 그 올바른 생각이 맞습니까? 보험이 이런 경제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뉴스거리로 등장하는데 보험 제일 먼저 예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이세요. 그래요? 예. 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장과 장기 목적 자금에 맞는 것들은 깨면 안 되지만 네. 뭐 인간관계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막 가입했던 것들 때문에 부담된다. 이런 거는 정리해가지고 깨야 되죠. 그런데 불입한 돈 손해보고 원금에도 못 미치고 만약의 경우에 다시 하면 또 보험료가 오르고 또 그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면 보장도 네. 못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보장은 절대 깨면 안 되고요. 가입할 때부터 좀 무리하게 가입하거나 지인들의 소개로 그러지 말아야 될 보험을 가입한 것 때문에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생각들을 그럴 하죠. 예.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보장은 수입의 한 5% 정도. 수입이 5%. 네, 수입의 5%. 네. 그다음에 장기의 목적 자금은 한 10%, 경우에 따라서는 20%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조금 무리한 보험을 가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기준이 있구나. 네. 이제 그
일명 그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 운전자 보험 기존에 가입했던 걸 해약하고 뭐 새로 들고 뭐 이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보상해 주는 것이 자동차 운전자 보험인데 이 보험이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를 대면 대부분의 분들이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관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거의 그냥 다 내리고 동의합니다만 체크하고. 네. 대부분 그러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2천만 원까지 보상되는 게 민식이법 때문에 3천만 원까지 보상된다. 새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멀리 하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네. 특약을 조금 조정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증액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뭐 5천 원, 만 원.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부담하면 그걸 충분히 다 보장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데 깨고 가입하시는 건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 요즘에 보면 금리 자체가 거의 뭐 절벽 금리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는 더 불확실해지고 어려워지는데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고. 자, 이럴 때 그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그 저축성 예금 상품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좀 유심 있게 봤는데 이거 어떻게 좀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 괜찮은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의 목적 자금을 마련하거나 보장을 위로한 것에는 필요하지만 내가 3년짜리 뭐 돈을 마련해야지 다음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보험을 잘 활용할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금리가 높게 보여도 나중에 만기가 돼서 받으면은 손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단기, 중기 한 5년, 7년 뭐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나 또는 뭐 증권회사에 있는 상품들을 이용하더라도 보험회사 상품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다음에 보장 이 두 가지 목적 말고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가 아무리 높게 보여도 보험회사 상품은 저축 상품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 보험과 관련해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든가 뭐 이런 당부 글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메모할게요, 진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네. 가입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입 아까 목적을 말씀드린 분명히 보상 또는 노후자금 등 장기 목적자금. 이 두 가지 목적 외에는 모든 보험 상품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지출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장성은 수입의 자동차 보험료까지 합해가지고 10%를 넘지 않도록 10%. 자동차 보험료까지 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축성은 10%에서 20% 범주 내에 물론 가진 자산이나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수준을 넘지 않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상담사를 만나면 이런 것을 명확히 보장에는 요 정도, 그다음에 노후 자금에는 이렇게, 그다음에 그걸 혹시 불입을 못하거나 통장에 잔고가 없었을 때 전화해가지고 빠져나가면 안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데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확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는 계획서를 플랜을 받아본 다음에 알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친구가 와서 이거 권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검증을 해보시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플랜을 세웠는지 상품을 권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자칫하면 싸움 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야, 이 보험 세계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새롭게 또 인식하게 되네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정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가 꼼꼼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챙겨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꼼꼼히 따지고 분석해서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짜배기 정보 알려주신 우리 금융 컨설턴트 엉클조 아카데미의 조경만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